건물 앞 부동산에 중개사분들이 일정 부분 소유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칙상 그분들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사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분 소유자들이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관리단 집회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집합건물법을 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나 또는 관리인이 있더라도 집회 소집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일단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를 개최하려면 소집 통지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소집 통지를 하려면 그 구분 소유자 명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관리인이 이걸 또 잘 안 보여줍니다. 왜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집회 개최 자체를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이제 꺼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단 집회 전에 어떻게 하면 구분 소유자 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집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관리단인지 구분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먼저 관리단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보면은요, 관리단은 대부분 입주자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현장은 페이퍼로 이렇게 종이로 명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산상으로만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또 전출입 시에 그 입주자 카드를 제대로 받지를 않아서 업데이트가 또 느린 곳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평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인이 없어서 개인 구분 소유자가 집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명부 확보 단계부터 난이도가 아주 급상승을 합니다. 이게 신축된 건물의 경우에는 우선 시행사나 관리업체를 찾아가서 그 소유자 명부를 달라고 하면은 10중8구 관리업체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줄 수 없습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집합건물법상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하면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한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통지를 받고 이 3개월 이내에 집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그때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자가 이 소집 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통지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내용에는 첫 번째,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의 비율, 이게 몇 %인지, 두 번째, 관리단 집회 소집 정보에 필요한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몇 명인지, 그다음 세 번째, 구분 소유자는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는 이런 뜻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구분 소유자 명부나 연락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건물 앞 부동산에 중개사분들이 일정 부분 소유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원칙상 그분들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사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분 소유자들이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체 등기부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등기부를 직접 발급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렵죠. 이게 100호실 이하라면 뭐 어떻게든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500호실, 1000호실이 넘어가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그거 하나하나 등기부 떼는 거 그거 아마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거 떼보니까 어라? 소유자가 한 명이 여러 개의 호실을 갖고 있네? 또 아니면 한 호실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네? 이런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등기부 발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그 등기부와 함께 소유자 주소 같은 것이 나타나 있는 엑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발급은 물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네이버 밴드, 카페를 주로 이용을 하죠. QR코드를 생성을 해서 안내문에 QR코드를 넣어서 우편 발송을 하거나 뭐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는 거죠. 사진으로 QR코드만 이렇게 착각 찍으면 바로 가입 내지는 입장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는 등기부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편 발송을 할 수가 있지만 임차인은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대부분 해당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세대를 방문을 해서 관리단 집회 취지를 설명을 하고 연락처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은 해당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하지만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생업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법에 적용되지는 않는지 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관리단 집회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그 집회 결의에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관리단 집회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